좌무 N 통증 Q&A 시간입니다. 허리 통증에 대한 Q&A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또 5가지 허리 통증에 대한 질문을 들고 왔습니다. 한번 대답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질문은 척추 신경주사를 맞았는데 처음에는 효과가 좋더니 계속 효과가 떨어진다. 점점 효과가 짧아지고 병원 가는 횟수가 늘어나고 기간이 짧아지고 점점 효과가 없어지는 것 같은데 이건 왜 이럴까요? 하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드리고요. 그리고 어떤 자세로 앉아야지 척추에 무리가 덜 가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대부분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피스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척추에 무리가 덜 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구두를 신고 다니는 것이 사실은 발바닥에도 좋지 않고 발목에도 좋지 않고 무릎에도 좋지 않고 허리에도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운동화를 신고 다니기를 제가 항상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은 운동화도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운동화를 고를 때 어떤 운동화를 골라야지 척추에 무리가 덜 가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가방도 여러 가지 형식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팁들이 있어야지 알고 있고 실천을 해야지 가방이 척추에 무리가 덜 가는지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척추 신경주사를 맞았는데 처음에는 효과가 좋다가 점점 효과가 짧아지고 점점 이제 좀 덜하다, 그렇게 시원하지 않다,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협착증이나 디스크가 있으면은 이렇게 중간에 있는 신경이, 척수신경이 눌려가지고 염증이 생겨가지고 푹 올라가지고 그리고 신경이 고장나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또 신경이 푹 오르면은 다리로 가는 혈류가 장애를 받아서 또 더 아프기도 하거든요. 자, 이렇게 주사를 드리게 되면은 일단은 염증이 감소가 되고 통증이 감소가 되고 염증이 감소가 되니까 붓기가 감소가 되고 붓기가 감소가 되니까 다리로 혈류가 더 잘 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염증과 이제 더 고장나는 프로세스를 좀 이제 차단을 시켜줬기 때문에 신경을 어느 정도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주사 효과가 좋은데 주사 지속 시간이 점점 짧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주사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하기에는 처음에는 효과가 좋았단 말이죠. 그러면 원인은 다른 곳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생활 습관을 고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허리가 왜 아파졌습니까? 뭐 나이가 들어서 아파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다쳐서 아프신 경우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에 허리 습관, 척추 습관이 평소에 좋지 않기 때문에 남들보다 고속 노화를 겪어가지고 척추가 더 빨리 늙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허리가 아파지면서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생활 습관을 옳게 바꿔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사실은 더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일상생활이 바쁘다가 보니까 그러면은 나쁜 척추 생활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치료를 받든 말든 이제 노화는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주사를 맞았을 때는 노화가 덜 진행됐기 때문에 주사 효과가 굉장히 좋았다면은 이제 몇 년이 지나면은 그만큼 몇 년 더 늙어버렸기 때문에 그만큼 척추 쪽이 좁아져서 신경을 더 많이 누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몇 년 전에 맞았던 똑같은 주사를 똑같은 부위에 맞더라고 하더라도 효과가 훨씬 덜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은 척추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허리 통증, 척추 통증의 원인은 대부분은 나쁜 생활 습관으로 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주사가 아니고 척추 생활 습관을 좋게 바꾸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척추 생활 습관부터 한번 되돌아보고 좋게 바꾸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척추 통증이 있을 때 어떤 자세로 앉아야 되는지, 올바른 앉는 자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많아요. 자, 일단은 한번 해볼게요. 가능하면은 사무용 의자에 앉는 것이 제일 좋기는 해요. 엉덩이를 뒤쪽으로 깊숙이 넣어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S라인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허리도 반드시 펴지고 목도 반드시 펴질 거예요. 그리고 시선은 평행으로 하셔야 됩니다. 시선은 아래를 보지 않고 평행으로 하시고요. 허리는 100도 정도로 유지하는 게 제일 좋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의자들마다 각도가 다를 거고 그 다음에 뒤쪽 등판이 젖혀지지 않는 의자들도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그래서 사무용 의자를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무용 의자는 이제 각도도 좀 변경시킬 수 있고 고정도 시킬 수 있고 그러잖아요. 자, 허리는 100도, 무릎은 90도,
그리고 암레스트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팔을 올리는 암레스트가 있어야 되고요. 팔꿈치는 한 90도 정도로 유지하고요. 그리고 발은 허공에 떠 있으면 안 되고 발은 땅에 닿게 하셔야 됩니다. 자, 요즘에는 별로 없지만은 예전에는 땅바닥 생활, 우리는 전통적으로 좌식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좌식 생활을 하는 게 양반 자세로 앉는 게 골반 관절에도 좋지 않지만 사실은 척추에도 좋지 않고, 그리고 좌식 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또 숙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목 척추에도 또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좌식 생활은 허리에도 좋지 않고 목에도 좋지 않고 골반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좌식 생활을 피하고 의자 위에 앉아서 식탁이나 탁자를 사용하는 입식 생활로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자와 책상과 모니터함을 다들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뭐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거죠. 현대인의 올바른 자세 S라인을 지키면서 척추 건강을 지켜가면서 살아봅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오피스 세팅, 내 사무 환경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척추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자를 또 제대로 된 걸 골라야겠죠. 제가 계속 사무용 의자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아까 제대로 앉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다면은, 그러면 제대로 앉기 위해서 의자에는 어떤 옵션이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추 지지대 있어야 돼요. 목을 받쳐주는 구조가 있어야 되고, 높이 조절이나 각도 조절이 되면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암레스트, 팔을 올릴 수 있는 지지대가 있어야 되고요. 이것 또한 각도나 높이를 조절할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요추 지지대라고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앉고 있는 사무용 의자에 허리 뒤쪽에 단단하게 받쳐주는 구조가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보셔야 되고, 혹시 없으면은 그 부품을 끼워 넣을 수 있는 의자면은 좀 따로 사셔서라도 이제 끼워 넣으시고, 따로 끼워 넣을 수 없는 모델이라면은 또 이제 뭐 커블 체어를 사용한다든지 해서 어쨌든 간에 내가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요추를 허리를 지지를 한 상태에서 앉아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마다 키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의자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 이거는 필수고요. 그 다음에 여성분들 중에서 좀 키가 작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좌판이 너무 길어가지고 엉덩이를 최대한 뒤로 뺀다고 하더라도 엉덩이가 쑥 뒤로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좌판 자체를 뒤쪽으로 이제 당길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의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키가 작은 여성분들인 경우에는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뒷판을 좀 틸팅하고 고정시킬 수 있는 기능도 있으면 좋습니다. 자, 책상은 모션 데스크가 제일 좋기는 해요. 뭐 비싸서 그렇지요. 그래서 앉아서도 일하고 서서도 일하고 또 앉아서도 일하고 이렇게 계속 포지션을 바꿔가면서 일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는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올려야 돼요. 이렇게 허리도 펴고 목도 펴고 이렇게 반듯하게 S라인 유지해서 앉은 상태에서 시선을 앞으로 쭉 했을 때 모니터의 상방 3분의 1에 가야 됩니다. 상당히 높여야 돼요. 제 모니터를 얼마나 높여야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모니터 아래에다가 A4 용지 묶음을 쌓아봤거든요. 그랬더니 A4 용지 묶음을 4묶음이나 쌓고 그 위에다가 모니터를 올려야지 제 눈높이에 맞더라고요. A4 용지 4묶음이면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올려놓고 살다가 보니까 이게 모니터가 너무 흔들흔들거리면서 좀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불안해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모니터함을 사가지고 모니터를 걸어놓고 사니까 훨씬 더 편하고 높이 조절도 편하고 좀 뭐 떨어질 이유가 없으니까 안정적으로 잘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도 모니터함을 쓰시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모니터 뿐이겠습니까? 책도, 스마트폰도, 뭐 패드도, 태블릿 PC도 모두들 땅바닥에 놓고 책상에 그냥 놓고 쓰면은 계속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이제 척추에 무리가 가거든요. 그래서 모두 다 거치대를 쓰시고, 거치대는 특히 높이 조절 기능이 있는 것으로 사십시오. 태블릿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제 세워서 쓰실 수 있는 거 사용하시길 권고드리고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아니면 이제 일하고 있는 환경이 요추 지지대가 없는 의자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도 통증의학과 의사이지만 이제 마취
치과 전문의이기도 하기 때문에 마취를 위해서 이제 수술방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병원에 수술방이 24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24개의 의자가 다 좋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진짜 이상한 의자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날에는 뭐 제 허리 건강을 망치어 가면서 일을 해야 됩니까? 당연히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커블 체어를 들고 다니면서 좀 안 좋은 의자가 있을 때는 커블 체어를 그 위에 놓고 요추 지지대의 기능을 해가면서 저희 척추를 보호해가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좋은 사무용 의자에 앉아서 일을 하시는 것을 제일 추천드리지만 그거를 실천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진 분들께는 차선책으로 등받이가 없는 환경에서 차선책으로 커블 체어를 추천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운동화예요. 자, 전부 다 척추에 좋은 걸로 한번 골라 드릴게요. 구두는 당연히 안 좋아요. 운동화를 하셔야 되는데 운동화도 굉장히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예전에는 뭐 직장의 규율이나 분위기 때문에 구두를 신어야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요즘에 또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일부 직장이 아니면은 굳이 꼭 구두를 신어야만 하는 환경은 아니고 요즘에는 뭐 결혼식을 가더라고 하더라도 뭐 운동화 신고 온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웬만하면은 운동화 신고 다니셔도 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 구두가 있기는 있는데 뭐 장례식장이 아니면은 뭐 신고 갈 일이 없더라고요. 뭐 학회 발표할 때도 뭐 학회 발표도 굉장히 이제 대단히 격식을 차리고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운동화 신고 가요. 왜냐면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그래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웬만하면은 일상생활에서 운동화 신기를 먼저 추천을 드리고요. 제대로 고르는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뭐 비싼 거 첨단 러닝화 뭐 당연히 뭐 비싸고 뭐 첨단이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요즘 러닝화는 너무 기술이 발달을 해가지고 그 반동력에 너무 치중을 하거든요. 왜냐면 빨리 앞으로 전진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일상생활에서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계속 앞으로 나가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가만 서 있기도 하고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짝다리를 짚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반동력에 집중한 첨단 러닝화는 일상생활에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신발을 살 때 사이즈를 볼 때 보통 이제 신발의 앞뒤 길이 발의 앞뒤 길이를 보거든요. 근데 발의 양옆 발볼 사이즈도 중요하답니다. 특히 동양인은 발볼이 대체적으로 넓은 편이에요. 그래서 동양인의 족형에 맞는 운동화를 사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예전에 한 20년 전에는 뭐 가죽으로 된 운동화가 제일 좋다 이렇게 뭐 다들 알고 있었고 그때는 그랬지만은 요즘에는 소재 공학이 많이 발달해 가지고 메쉬 구조로 되어 있는 운동화가 유연성도 확보가 되고 통풍도 잘 되기 때문에 훨씬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신발은 반드시 온라인으로 사시지 마시고 오프라인에서 직접 신어보고 내 발에 맞는 것을 확인하고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특히 아침 시간에 가시지 마시고 신발은 반드시 저녁 시간에 구매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하루 종일 생활을 하면서 발이 점점 퉁퉁 부어올라요. 그래서 최대한 부어오른 저녁 시간대에 신발을 사셔야지 나에게 정확하게 맞는 신발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는데 뭐 너무 복잡하다,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제가 추천드리는 모델이 있으니까 이번 영상의 댓글에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이 추천드리는 신발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이네요. 허리가 아픈데 어떤 가방을 들어야 되는지. 허리에 좋은 가방도 있단 말이야. 와, 뭐 되게 아이템이 많구나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실 수도 있는데 한번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부분 설명해 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어떤 가방이 허리에 척추에 무리를 가장 덜 가게 하느냐 하면은 백팩이 최고입니다. 백팩. 왜냐면은 백팩은 무게 중심이 딱 몸의 중간에 있고 양옆으로 하중이 분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백팩이 제일 좋고, 제일 안 좋은 가방은 손에 드는 가방이에요. 손에 들면은 등 쪽으로 이제 하중이 이렇게 한쪽으로만 쏠리기 때문에 손에 드는 토트백이 가장 좋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백팩이 제일 좋기는 한데 백팩은 무조건 그냥 매면 되는 게 아니고 몸통 가까이에 물건들을 갖다 붙이게 끈을 좀 짧게 해가지고 몸에 갖다 붙이게 매는 것을 추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숄더백을 멜 때는 한쪽 어깨에 매면은 당연히 그쪽으로 하중이 많이 쏠리겠지요. 그래서 몸통에 크로스를 해서 매도록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좀 무겁게 들어야 된다, 어쩔 수 없이 그럴 경우에는 우리 등산용 그 배낭처럼 이렇게 이제 가슴띠 그리고 배띠
가방가 있는 것을 고르시는 것이 좋고요. 사실은 가방 종류도 중요한데 가방에 있는 쓸데없는 물건들을 좀 많이 빼가지고 가능하면은 가볍게 들고 다녀라. 가볍게 들고 다니는 게 좋더라. 이런 이제 논문들도 있어서 발췌해 왔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척추를 보호하기 위한 생활 꿀팁 준비해 왔습니다. 다음번에 또 5가지 질문 들고 와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봐요.